안녕하세요. 개념들 간의 교통정리를 하러 온 논리개념 매뉴얼 저자 이혜황입니다. 비일관적, 반대관계, 양립 불가능 등의 관계를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을 최종 정리하는 강의니까 만약 오늘 강의 중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막 새롭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논리개념 매뉴얼 목차 펼치셔서 오늘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테마 골라서 찬찬히 주의 깊게 복습해 주세요. 탄탄하게 쌓아둔 기초 개념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순관계, 두 명제의 참 거짓이 항상 반대인 관계입니다. 참 거짓이 항상 반대니까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명제와 그것의 논리적 부정이 모순관계예요. 항상 참 거짓이 반대다. 그래서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이러한 관계가 대당사각형에서는 모든 S는 P이다 라는 전칭 긍정과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는 특칭 부정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는 전칭 부정과 어떤 S는 P이다 라는 특칭 긍정도 모순관계예요. 이 각각의 두 명제들 간의 관계는 모순관계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넓은 개념이 반대관계입니다. 반대관계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모순관계, 당연히 동시에 참일 수 없는 반대관계에 포함됩니다. 저거 아닌데? 모순관계, 반대관계 포함되지 않는데?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라는 뜻의 반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다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이 반대관계 개념의 범위를 좁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인데요. 논리학이란 학문은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혼자 개발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대당사각형도 다 만들고요. 그때 반대관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의 관계다. 이것들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현대 논리학이 들어오면서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언제냐? 논의 영역이 공집합일 때예요. 공집합. 그때는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에요. 따라서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이 반대관계다 라고 하려면 반드시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단, 논의 영역, 주어 명사의 집합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한다. 공집합이어선 안 된다. 공집합이면 두 개가 동시에 참이 되니까요.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하나 깨진 거죠?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은 제한이 없으면 반대관계가 아니다. 이런 제한이 있을 때에 오직 그 경우에만 반대관계고요. 자, 두 번째 깨지는 생각이 뭐냐면 반대관계는 동시에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관계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면서 하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야 한다면 이 논의 영역의 원소가 한 개일 때에 반대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 있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학생이 딱 한 명만 있는 가능세계를 떠올려 볼게요. 근데 이때에 모든 학생은 남성이다 라는 전칭 긍정 문장과 모든 학생은 남성이 아니다 라는 전칭 부정 문장, 반대 관계인가요? 만약 단순하게 그냥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반대관계가 맞아요. 하지만 반대관계의 의미를 좁혀서, 그러니까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어, 의미를 덧붙여서 적용 범위를 줄여버리면 이 학생이 한 명인 가능세계에 대해서는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은 반대관계가 아닌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칭 긍정은 이 학생이 남성이라는 뜻이고 전칭 부정은 이 학생이 남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상 모순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논의 영역, 주어 명사의 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고요. 원소가 딱 하나 있는 경우도 떠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관계를 굉장히 좁게 정의했는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반대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라고 알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개념을 최종 점검하는 강의인데 쓸데없는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반대관계는 양립 불가능에 포함돼요. 사실 정의만 놓고 보면 반대관계나 양립 불가능이나 똑같아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근데 왜 양립 불가능을 반대관계보다 넓게 잡았냐? 그냥 관례적으로 이 반대관계는 대당사각형에서 논의 영역이 공집합이 아닐 때의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의 관계를 가리키는 용도로 함정에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A and B와 A and not B, 이 둘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이고 또 반대관계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둘을 반대관계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넓게 그려봤습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다.
참고로 A and B와 A and not B 이거 모순관계는 아니죠. A가 거짓이면 동시에 거짓이 되니까요.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서 이거는 모순관계는 아니더라. 끝으로 가장 넓은 개념이 비일관적, 모순적입니다. 일상어에서도 흔히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척 친숙하지만 사실 논리학적 정의는 조금 어려워요. 앞서 배운 모순관계, 반대관계, 양립 불가능은 두 개의 문장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개념인데 비일관적, 모순적은 문장 집합을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문장 집합이란 쉽게 말해 글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장 집합에 문장 원소가 있는 거죠. 이때 이 문장 집합이 일관적이라는 말은 이 모든 문장 원소에 대해서 진리값으로 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일관적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진리치로 전부 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뜻이 되죠.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개념 매뉴얼 교재에는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뒀고요. 반면 논리개념 매뉴얼 강좌에서는 이 엄밀한 정의를 바탕으로 빡세게 훈련시켜 드렸어요.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 문장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밑에 진리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문장의 개수가 n개면 진리표의 행은 2의 n제곱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줄을 보면서 가로 행이 전부 t인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가로가 전부 t인 줄이 있으면 그 문장 집합은 일관적이다, 무모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부 t인 줄이 없으면 이 문장 집합은 비일관적이다, 모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장 집합에 원소가 딱 하나만 있다고 해봅시다. A and not A. 요것을 모순 문장이라고 하죠. 이건 모든 경우에 거짓이니까, 즉 가로줄에 t인 경우가 없으니까 이 모순 명제는 비일관적입니다. 물론 이 모순 명제를 포함한 모든 문장 집합은 다 비일관적일 수밖에 없죠. 얘가 때려 죽여도 참이 안 되니까. 참고로 지금 모순 문장, 모순 관계, 모순적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논리개념 매뉴얼 이 앞부분 제대로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쉽다고 일상어라고 대충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다시 책 처음부터 꼼꼼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 A and not A 꼴의 모순 명제는 모순적이다 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만 모순 명제는 모순 관계다 라고 하면 비문이 돼요. 무엇과 모순 관계인지가 없잖아요. 만약 문장을 올바르게 만들려면 A and not A 꼴의 모순 명제와 A이면 A 동어 반복 문장은 모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삼립 불가능. 이건 문장 집합의 원소가 3개 있는데 이 3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페이스북에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면 양립 불가능이라는 일상어가 있는데 3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냐. 경제학 교과서 보니까 불가능의 삼각 정리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좀 괜찮은 용어 없냐? 해가지고 1등으로 뽑혔던 게 삼립 호빵 불가능입니다. 이 세 문장 중 어느 두 문장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 세 개를 다 모아버리면 모순 명제를 도출하는 비일관적인 문장 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제가 교재에 잘 써뒀죠. 언제든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양립 불가능이 양측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였다면 삼립 호빵 불가능은 3측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요 3개의 사례, 요 정도는 암기해도 좋습니다. 그럼 잘 복습해 주시고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